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북방민족과 원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어서 이 원을 이어서 나타난 명청이 어떻게 동아시아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과 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명과 청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서 배워볼 거고요. 명청 시대에 활발한 대외 기류가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경제적 변형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래요. 자, 명나라가 어떻게 건국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말기에 이제 주원장, 홍무제라고 불리는 명태조가 원을 몰아내고 금릉의 수도를 건국해요. 명나라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화폐를 남발하고 람화교라는 종교의 황실이 빠지면서 또 그리고 왕위 계승의 문제로 문란해지니까 이 홍건적이라는 도적 집단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런 농민 반란 세력으로서 주원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면서 나라까지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해서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셌고요. 이갑제라는 걸 만들어서 향촌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향촌 사회를 다스린 게 굉장히 명나라가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황촌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만들어서 세금 징수에 이용을 하고 한족 문화를 부흥시키게 됩니다. 이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대 황제로서 또 원래 이 홍무제가 가난한 농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입지전적적인 인물로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락제입니다. 이 영락제는 원래는 그 명의 수도가 남경이었어요. 남경 그러니까 저쪽 밑에 난징이라고 불리우는 강남 쪽이었는데 이 영락제가 홍무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3대 왕이거든요. 3대 황제인데 2대 황제였던 영락제의 형이 영락제가 굉장히 능력이 좋으니까 북방으로 보내버렸는데 영락제가 그러한 북방으로 보냈던 게 불만이었던 거죠. 또 번이라고 하는 왕들의 권한을 낮춰버리니까 화가 난 영락제가 이제 그 형을 이제 물리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나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자, 이 중에 하나가 정화의 원정입니다. 이 정화를 함대를 만들어요. 정화의 함대를 만들어서 국력을 방시하고요. 이 정화의 함대가 엄청나게 큰 선단을 이끌고 동남아시아나 저기 아라비아까지 가서 많은 속국을 만들고 조공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곳을 향했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가면서 많은 지역을 항해를 했고요. 자, 이게 정화가 바쳤던 기린인데요.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기린인데 이러한 기린까지 이제 선물로 받는 등의 큰 권력을 가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화의 원정으로 지금도 이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사는 거 화교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화교가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명나라도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명중기 이후에 관료들의 권력 다툼, 정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명을 쇄신하기 위한 이런 개혁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요. 또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엄청나게 재정이 약화됩니다. 이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만력 3대정이라 그래가지고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 때 보바이난이라고 하는 이 서쪽을 침입하기도 하고 침입을 당해서 이걸 막기도 하고 하면서 재정이 약화됐고요. 자, 이런 재정이 약화된 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한 세금을 수급함으로써
각지의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군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청나라의 건국과 발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 멸망하기 전에 17세기 초에 누르하치라고 불리우는 청의 태조가 여진족, 그러니까 후금이라고 불렸는데 금나라를 잇는 국가다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불렀고요. 여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라고도 불렸고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합니다. 자, 그래서 홍타이지 그 3대 왕이었던 홍타이지가 몽골을 정복해서 세력을 확대하고 청나라로 명칭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이자성의 농민반란으로 멸망을 하니까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데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타이지가 명나라인 중국 대륙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대체로 명예 통치제도를 따랐습니다. 명예 통치제도를 따르는 한편 회유책과 강압책을 함께 실시를 했는데요. 자, 회유책으로는 만한병용책이 있어요. 만한병용책은 여러분 교과서 이 29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족도 과거제도를 통해 한족도 관리를 등용을 하고 또 그 지식인들을 사고전서와 같은 이제 서적 편찬 사업을 동원을 해서 이제 중국 문화를 이제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없이 이렇게 또 회유책만 쓴 것도 아니고 이 변발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세대에서는 중국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겠지만 중국 영화를 보면 변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변발이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족이 특화된 이러한 그 풍습이거든요. 이런 중국 풍습인 변발을 강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오타를 냈는데 만주적 비판금지가 아니라 만주촉 비판금지입니다. 이 만주족을 비판하였을 때는 거침없이 이렇게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 회유책과 강압책을 같이 쓰면서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족이잖아요. 원래 중국에 살고 있는 한족을 지배하면서 오랜 시간 지배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강희제, 걸륭제, 웅정제라고 하는 그 사이에 새 황제 때 팍스 차이나, 이런 팍스 시니카라고 불리는 청나라의 그 가장 평화 시대인데요. 이때 궤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오늘날 중국의 영토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명청시대의 경제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경제발달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굉장히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장강 하류지방, 그러니까 양자강, 강남지방에서는요, 원래는 강남지방이 송나라 때 이제 개간이 되면서 거기가 미국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지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상장강 하류 지방이 비단이나 면포 이러한 수공업 중심지로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미국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또 남송 때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이제 저기만으로는 이제 농사만으로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공업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쌀이나 이런 거보다는 수공업의 중심지가 되고요. 자, 오히려 중상류 지방이 쌀 생산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되는 면모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 생산품이 생겨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상의 집단도 성장하게 되는데 자, 이게 그 당시에 수저우, 소주를 그린 고소번화도라는 그림의 일부거든요. 이런 거 볼 때 상점이나 운하, 그리고 선박, 여기에 선박도 보이고요. 여기 선박도 보이고 여기 상점이 엄청나게 발달한 게 보이죠? 이렇게 상인들도 보이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상인 집단도 성장을 하고 이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금 제도도 발달하게 되겠죠? 16세기부터 이제 서양 상인들이 은을 내고 도자기, 비단, 차 등을 이렇게 수입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은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은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은 유통량이 증가되게 되고 이래서 은이 주요 화폐로 사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은을 본격적으로 화폐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1조 편법, 총 지정은제를 실시해서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데, 자, 세금은 명나라 때는 세금이 두 가지였습니다. 토지세와 인두세로 나뉘어서 세금이 두 가지로 나타났고 납부수단은 은이었어요. 근데 청나라 때는 이 토지세와 인두세를 하나로 합쳐서 인두세는 없애버리고 토지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세금을 하나로 하는 지정은제예요. 그래서 납부서는 은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세금 은을 통한 세금 제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명청치대 사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청치대 사회를 이제 주도하는 지배층은 신사층이라고 했어요. 신사층인데 이 신사층은 송대에 발전했던 과거제도, 이제 수당 때도 있었지만 송대에 특히 발전했던 과거제도가 명청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과거제도에 합격했던 관료층이나 과거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유생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힘을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관리를 진출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국가 통치 활동을 보조하게 되고요. 치안유지에 협정하거나 민중들을 교화시켜서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요. 자, 중앙의 관리로 진출을 시킴으로 중앙의 관료로 있던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 통치하던 사람들이 중앙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신사 계층이 주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문도 발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신사층이 주도해서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명때는 이제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았지만 이제 이론과 형식에 치우치게 되니까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어떤 사람의 인성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기운 뭐 이러한 것을 연구했던 건데 이러한 것보다는 이제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에 발전하게 됐고 청때는 이제 이민족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헌의 실증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서민문화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서민 문학들이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 연이라던가 서유기, 또 청의 홍루몽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청의 서민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중에 하나였던 대외교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처음에는 해외 무역을 통제하는 이런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어요.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유럽 상인들이 교육을 요구하니까 일부 항구를 이게 4개의 항구를 개항을 했었고요. 이렇게 예수의 형제사계들이 크리스트교 선교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인데요. 고려 만국전도를 그려서 중국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고려 만국전도입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최초의 이제 세계지도였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의 세계지도와 거의 다르지 않죠?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세계관에 많이 영향을 줬고 중국의 가장 세계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중국이 가장 세상의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에 영향을 줬고 아담 샬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천문학을 전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명나라에 이어서 등장한 청나라를 보시면요.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4곳의 항구에 해관을 설치하고 무역을 관리했는데요.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광저우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의 잔존 세력들이 섬에서 계속 저항을 해서 해금 정책을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뭐 천계령이라고 하는 해 안에서 못 살게, 세안 30리를 못 살게 하는 정책도 펼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곳의 항구에 해관을 설치하게 되고요. 자,
이제 광저우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행이라고 불린 특허 상인만 외국 상인과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해금 나중에 이제 아편 전쟁이나 이러한 데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명나라와 청나라의 이제 정치제도와 경제, 문화, 그리고 대외교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나라가 명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금 원형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그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이웃나라인 일본의 무사 정권이 들어서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